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오늘 저는 중앙일보와 JTBC의 오너 홍석현을 도마에 올립니다. 왜 홍석현을 떼느냐? 언론계란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혐오스럽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운치 않은 인물이 홍석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몇 장 보시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숨겨진 얼굴, 위선적이고 뻔뻔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새삼 드러내 보일 생각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누릴 건 다 누리고 있는 홍석현, 그가 막상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홍석현은 오늘 방송에서 좀 두드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홍석현을 때리지? 심심해서? 아닙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잠잠하던 그 사람이 뭔 생각에서인지 자기의 새 책을 펴냈습니다. 물론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훑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또 농간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문제의 책이 이겁니다. 인생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자,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게 낯간지러운 내용의 수필집입니다. 아주 좋게 얘기해보자 홍석현의 어떤 허영을, 지적 허영을 채우고 싶은 용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땐 다 눈에 보입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보니까 좀이 쑤셨나 봅니다. 책 자체가 가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고약한 건 내용입니다. 홍석현 그가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새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3개의 챕터로 나눴습니다. 그것부터 제 눈에는 가당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 성장, 두 번째 챕터 품격,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영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3개가 홍석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홍석현은 오늘 밝히지만 성장이 아닌 퇴행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품격이 아닌 음모가의 모습을 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품격?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영성인데 영성은 무슨 터무니없습니다. 홍석현 집안이 종교는 원불교입니다. 근데 이 원불교 자체도 굉장히 변질된 지 오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원불교의 좌빨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도마에 올릴 생각이 있는데 이거 아주 가소롭습니다. 온갖 환경운동 포함해서 좌빨하고 붙어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변했습니다. 작은 천주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웃깁니다. 희한한 거는 어쨌거나 그 얘기 다음에 말씀드리고, 희한한 건 이번 책에서 홍석현은 자기의 매형인 돌아가신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자신 사이에 얽힌 얘기를 굉장히 길게 늘어놓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무슨 비담인 양 잘 늘어놓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걸 기억하겠냐마는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화동, 꽃다발을 바치는 2명, 3명인가의 소년 중에 하나로 자기가 10대 초반 시절에 뽑혔었다, 뭐 이런 얘기도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가소롭습니다. 왜냐하면 홍석현은 문재인 시절에 이재용을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삼성을 코너에 물어놓은 원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고 자기와의 인연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어색합니다. 철면피 아닙니까? 좋게 얘기해보니 정말 가소롭고 뻔뻔하고 위선적입니다. 자, 그런 얘기 말고 책 전체가 아주 기도 안 찹니다.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잉크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는 잉크가 흐른다. 이런 얘기를 어서 주워 들은 얘기를 막 떠들어댑니다. 뭐 별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내용은 자기는 신문쟁이로서의 DNA가 있다는 얘기를, 누구도 믿지 않은 헛소리를 그렇게 빵빵 늘어놓습니다. 물론 기자라고 그래서 기자만이 앞에 취재 일선에서 신문 제작 일선에서 뛰었다고 해서 반드시 신문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사 오너도 넓은 의미에서 기자가 맞습니다. 큰 기자 맞죠. 그러나 홍석현이가
내 피에는 잉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오바도 말도 안 되는 오바입니다. 예전에 미디어 황제 루퍼트 모독이 했다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답니다. 그렇다가 써먹어 보고는 잔재간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홍석현의 수준입니다. 이게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홍석현 자신이 언론이기는커녕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라는 걸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홍석현은 열린 보수를 자칭해온 사람입니다. 열린 보수라는 얘기를 중앙일보 사시 비슷하게 떡 올려놓고서 장사를 해먹었던 위인입니다. 꼭 30년 전입니다. 1994년도인가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중앙일보의 지향점 사시 비슷한 걸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게 열린 보수였습니다. 아이 이런 닫힌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독자를 현혹시키는 짓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자유우파 사이에서는 정말 악명 높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게 끝내 이 나라 보수주의 철학을 망가뜨렸다는 혐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철두철미 망가진 조중동의 오늘을 만든 원인 제공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94년도, 30년도 홍석현이 열린 보수를 얘기하면서 조중동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열린 보수라는 것은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등 내용 없는 헛소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좌빨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열린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는 인간들은 보수주의 철학의 진면목을 모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라고 기왕의 오소독스한 정통적인 보수에 뭔가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열렸다, 뭐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를 붙여놓으면 자기가 우쭐해 보이고 새로운 재해석을 하는 인간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행위를 즐깁니다. 웃깁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중동이 망가진 배후에 가장 잘못된 거의 큰 죄는 얼치기 보수주의자 홍석현에게 물어야 됩니다. 조중동이 망가진 궁극의 원인은 홍석현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바람에 중앙일보가 영향을 받아서 1등 신문 조선일보까지 저렇게 휘청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더니 중앙일보 2등 신문에 미친 짓이 1등 신문까지 오염을 시킨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동아일보는 호남신문의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2의 한결이 아닙니까? 동아일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참. 어쨌든 조중동의 이런 몰락의 배후에는 홍석현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홍석현이 나름 반성을 하고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럴 위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책에서 떡하니 신영복 얘기를 꺼내놓고 있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영복 맞습니다. 통역당 간첩 그 신영복의 얘기를 홍석현은 버젓하게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호칭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이런 참 환장하겠습니다. 간첩한테 선생 소리를 붙여주는 것은 홍석현과 그를 추종하는 삼류 무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영복 선생은 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같지 않은 센티멘탈즘을 자극하는 그의 싸구려 말을 덜컥 인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머리 좋은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은 발 좋은 것만 못하다. 실천력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신영복이 이런 식으로 레토릭을 구사했던 모양입니다. 말 자체야 멀쩡하지만 홍석현이가 근엄하게 인용한 신영복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재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아주 팍 삽니다. 팍 상해버립니다. 맥주로 따지면 김 빠집니다. 에이 눈과 귀를 닫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홍석현은 그런 위인입니다. 물론 문재인처럼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 거사 홍석현의 머리와 가슴은 좌빨형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뭐 이런 게 책 전체를 통해서 하나인데 제가 침소봉대 하느냐?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책에서 얼마 전에 타기했던 카톨릭의 프랑치스코 교황이 동성애를 옹호했던 발언을 해필면 딱 인용을 합니다. 동성애 인용은 교황의 동성애 옹호는 포용의 언어다 라는 게 홍석현의 얘기입니다. 포용의 언어 참 가지가지합니다. 싸구려도 이런 인식의 천박함은 참 우리에게 참 어이가 없게 만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엘리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껍데기구나. 거꾸로 들고 털면 털털털 하고서 비어있는 게 홍석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래저래 홍석현의 그 책을 읽는 건 아주 재수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일보 출신입니다. 홍석현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홍석현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왜?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엘리트들의 위선을 상징하는 인물이 홍석현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누리고 나서 사는 거는 무책임하게 사는 인간의 전형이 홍석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압니다. 디글디글하게 많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가리키는 카테고리, 용어가 있습니다. 속물 리버럴리스트, 위선적 리버럴리스트라고 저는 아주 틈만 나면 때립니다. 한번 개연하면 속물 리버럴리스트의 무리를 한 10명 정도 방송에서 한번 제가 쉐려 보겠습니다. 이 속물 리버럴리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강남 좌파가 됩니다. 캐비어 좌파가 됩니다. 실제로 홍석현의 최대 약점은 뭐냐? 자식 농사에 실패한 점입니다. 아들이 둘인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홍정도입니다. 지금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을 책임진 부회장 정도 됩니다. 홍정도야말로 전형적인 강남 좌파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자가 홍석현의 아들다운 홍정도가 언론사에 책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일보가 지금 저지경이고 JTBC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는 사주의 그릇을 보여줍니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간에 결국은 사주의 그릇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한국 사회 최악의 부자지간이라고 제가 보는 홍석현, 홍정도 부자를 한꺼번에 때려버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주 끝장을 보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홍석현이 누구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한국 사회 최고 엘리트가 맞습니다. 집안 배경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의 외삼촌입니다. 전 회장 이재용 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전 회장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즉 이재용을 낳은 엄마 홍라이의 남동생이 홍석현입니다.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사돈을 맺었던 게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입니다. 그 홍진기의 장남이 홍석현입니다.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방송 초입에 잠시 들먹였지만 나름 사진을 보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말한다면 남자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기생오래비입니다. 관상은 70%, 80%의 과학은 됩니다. 그런 관상의 시선으로 볼 때 홍석현은 재수없는 얼굴입니다. 어쨌거나 그 덕인지 그 얼굴을 팔아먹고 언론사 원어 노릇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노무현 시절에는 주미 대사를 몇 개월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복잡한 일, 스캔들에 역류해서 중간에 하차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다음 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홍석현은 반기문이 뜨기 전에
유엔 대사로 내정됐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이 떴으면 반기문은 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홍석현은 한국 사회에 누릴 건 다 누렸다는 게 뻥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홍석현이 왜 문제냐면 대통령병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0년 전에 대권 후보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크게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각제 개헌의 지지 세력의 앞줄에 서 있습니다. 때만 되면 중앙일보를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은 안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뻥뻥 하고 있는 게 중앙일보입니다. 이번에 그의 책을 보면서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홍석현이란 인물이 이게 개인적인 한계만을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엘리트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껍데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저는 절감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나 더 미진한 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현은 아까 대통령병 환자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박근혜 말기에 대권 주자로 나가려고 몸단장을 했습니다. 채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려울 겁니다. 1948년생입니다. 70하고도 7살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릴 나이가 됐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자는 지금도 최소한 국무총리는 한번 해먹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이재명 밑에서 총리 자리를 한번 하고 싶어서 환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증거가 이번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 이재명을 향해서 여기 홍석현 저예요, 저 아직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안에 싸구려 지적 허용과 센티멘탈리즘, 좌빨적 인식으로 범벅을 만들어낸 책을 턱 내놓고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번 방송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현 때리기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